대한애국당 대변인 진순정입니다. 오늘은 브리핑과 논평 준비했습니다. 먼저 2019년 1월 23일 제106차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 내용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손혜원 의원을 즉각 구속하여 수사하라. 지난 월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손혜원 의원에 대한 부분은 즉각적인 구속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혜원 의원의 전화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포렌식 수사를 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과 통화를 했고 이 건에 대해서 누구와 논의를 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손혜원 의원의 여러 의혹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목포 근대화 보존 사업에 어떠한 예산 배정을 통해서 국토부에 600에서 700억, 문화재청에 500억 해서 총 1000억 이상이 그 사업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기본적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된 건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에 1100억 정도의 세금을 갖다 붓는 중요한 사업의 문제입니다. 4대 근대화 보존 사업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물 보존, 역사 찾기 등 여러 사업이 있는데 4개 근대화 사업과 목포의 근대화 사업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경위에 의해 예산 책정이 되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또 쪽지 예산 60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박지원 의원과 손혜원 의원 간의 공방이 있습니다. 쪽지 예산을 본인이 한 것인지 손혜원 의원이 한 것인지 박지원 의원이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쪽지 예산은 없다고 천명을 한 것이 지금 20대 국회 아닙니까? 그런데 쪽지 예산을 버젓이 본인이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박지원 의원입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매입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집을 15, 6채 아니 20채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매입 경위, 자금 출처,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주동을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았는지를 수사해야 합니다. 또 통영 전통보존 사업에도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내지 여권의 투자 예산 책정, 국책 사업의 예산 책정 부분,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1급 이상에 대해 모두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비리가 아닌 전반적인 좌파들의 비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혜원 의원 부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입니다. 전력이 분명히 공산당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보훈처장을 불러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청와대의 어떤 분과 중고등학교 동창인 사람,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사람은 손혜원 씨 다 알지 않느냐, 손혜원 씨가 그냥 개인이 손혜원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무모하리만큼 당당함과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고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어떠한 트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문재인 씨가 살던 집을 손혜원 보좌관이었던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이 샀다는데 이것을 과연 우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떤 연관이 분명 있는 것입니다. 과연 검찰이 이러한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을 통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지켜보는 국정조사를 해야 합니다. 손혜원 씨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짱 토론을 하자는데 그럴 필요 없이 국정조사에서 명명백백히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손혜원 사건 하나가 개인 손혜원의 일탈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어 범죄를 범죄라 생각하지 않는 좌파 정권의 전반적인 부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촛불혁명을 했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는 인식에 의해서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애국당은 문재인 정권 비리 부정부패 고발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애국 국민과 동지들께서 문재인 정권의 비리 부정부패를 고발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부정부패 사건으로 개인이 아니라 좌파 정권 전체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적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당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비리부정부패센터를 운영 내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준비를 해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민노총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민주노총이 10년사에 이어서 주한미군 철수를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10년사에서 재벌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또한 정식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올해 사업계획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씨가 하는 안보쇼, 한미동맹을 기조로 한다는 안보쇼조차도 이들은 분단 적폐로 몰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목소리와 똑같은 목소리입니다. 한미동맹의 근간인 한미상호방위조약 폐지를 주장합니다. 한미동맹의 근간, 뿌리를 다 흔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대한애국당은 이미 민주노총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떠한 시민단체, 어떠한 정당도 민주노총과 전쟁을 선포하고 싸울 정당, 시민단체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대한애국당만이 민주노총과 한판의 전쟁을 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전회의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노총과의 일전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에 대해 세부적인 준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의 등에 업혀서 거짓 촛불혁명이라는 미명하에 대통령이 된 문재인 씨는 1년 8개월 만에 민주노총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민주노총 노조원은 90만에 육박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반대한민국, 반자유민주주의, 반시장경제, 반자본주의로 대한애국당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길과도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근간이 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민주노총에 끌려다니는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신년사에 이어 올해 사업계획에 공식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반대한민국 세력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빨간불 켜진 대한민국 경제.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잘 만들어 놓은 한미 FTA에 대해 많은 부분을 내어준 굴욕적인 한미 FTA, 특히 철강과 자동차 부분의 여파가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표면적으로 봉합이 됐지만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이 6.9%로 잡았습니다. 중국이 개방 이후에 최악의 경제 성장인데 이 여파 또한 한국에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4%입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20년 만에 최악입니다. 시설 설비 투자는 1.7%, 마이너스 1.7%,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악입니다.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에 불러서 목을 죄는 것 아닙니까?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인데 이익이 나오지 않는데 기업이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회사가 망해가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김수현 정책실장은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상승,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성과급 폐지 등의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은 지금 이 경제를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구렁텅이로 몰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경제가 9군데에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들이 수출은 괜찮지 않느냐고 합니다. 6% 수출 성장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지금 반도체 수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올해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금 반도체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결국은 그 수출 6%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의 이익을 제외하고는 제로 성장입니다. 수출이
그럼 투자, 소비, 물가, 주식, 외환, 수출, 일자리 모든 것이 펑크가 나 있는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신들의 정책을 계속 끌고 가겠다고 합니다. 다보스 포럼이 21일에 세계 인적 자원 경쟁력을 발표했는데 대한민국은 작년에 이어서 125개국 중 30위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사 협력도인데 지난해 116위로 거의 꼴찌였습니다. 심지어 올해는 120위로 더욱 주저앉았습니다. 노동자 천국을 만들어버린 문재인 정권의 대책 없는 노동자. 민주노총에 끌려다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국제적으로 경고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홀로 좌파 정책을 쓰겠다고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좌파 경제 실험을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주의로 유도해서 연방제 사회로 가겠지만 그 전에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입니다. 제2의 IMF가 터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제2의 IMF가 터지면 이제는 국민들이 금모으기와 같은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경고를 하고 그렇게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데도 하지 않는 독선적인 정권이 망하는 것을 바라지 국민들이 어떻게 마음을 모으겠습니까? 또 우방국가, 미국이나 일본, 영국 이러한 우방국들이 대한민국에 제2의 IMF가 오면 도와주겠습니까? 이제는 IMF가 다시 오면 대한민국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한애국당이 가는 길이 너무나 선견지명적인 길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길을 갈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주한미군 철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했던 반미적인 행태가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2월 미국 2차 정상회담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미군 감축, 미군 철수 얘기까지 나오고 지금 미국의 상하원이나 국무성의 핵심들도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2, 3월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좌파들의 적극적인 계획적이고 강력한 주한미군 철수 투쟁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애국당은 그들과 맞서는 주한미군 철수 반대 투쟁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철저하게 주한미군 철수 감축을 막을 것입니다. 이 사안은 대한민국 안보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애국당의 강령에 나와 있듯이 한미동맹 강화는 대한애국당 불변의 강령입니다. 이 강령에 따라서 이번 토요일 집회부터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국민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위난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정당은 대한애국당뿐이다. 지금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25에서 30조의 돈이 더 거치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으로 1년간 사용한 돈이 무려 54조 원입니다. 결국 일자리는 10만 개도 안 되는 9만 7천 개 정도에서 끝이 났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그 예산의 4분의 1로 6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더더욱 어려운 문제는 40대의 실업률이 대폭 늘었다는 것입니다. 산업의 중추인 40대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40대가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제일 높습니다. 지금은 고용 참사입니다. 실질적으로 60대 이상의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을 늘리고 30, 40대의 실질 생산 고용은 줄었습니다. 이것은 국가로 봐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돈이 없어서 방위금 분담을 논의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을 조정만 하여도 전략적 무기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미국과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를 한다면 국방 예산이 10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정도의 방위 능력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은 계속 미국에 대해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도발, 정전선언 평화협정 도발, 전시작전권 회수 도발,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미국에 대한 도발을 좌파 정권이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 척을 하지만 그들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권에게 돌아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김일성이 바라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연방제 통일을 한다는 것이고 그 끝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대한애국당은 우리 당을 만들 때 대한애국당 5대 강령에 분명하게 주한미군 수호, 한미동맹 강화를 넣었습니다. 위난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정당이 어디인지 고민을 해볼 때입니다. 2019년 1월 23일 대한애국당 대변인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논평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찬양 방송이 문제없다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체가 답이다.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 1TV 오늘 밤 김제동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독특한 사회 현상의 하나이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문제없음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오늘 밤 김제동은 2018년 12월 4일 방송에서 21세기 김정은 영가 올리나라는 주제로 서울 한복판에 등장한 김정은 환영단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그 당시 방송은 김정은 위임맞이 환영단 단장 김수근 씨와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진짜로 좋아하는지 북한에 가서 살고 싶은지 등의 질문으로 많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김정은 찬양 방송이냐는 비판을 받았고 현재 KBS 양승동 사장과 책임자 전원 그리고 김수근 시민단체와 KBS 공영노조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천안함 폭침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추적 60분과 태블릿 PC 조작보도 JTBC에 대해서도 문제없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통탄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왜 문제가 없단 말입니까? 아무리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거짓 평화쇼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북한 공산 집단의 구성원 또는 그 지지자, 이들의 활동을 고무, 찬양하는 자에게도 적용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수근 씨는 인터뷰에서 말한 그대로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는 자이고 KBS는 이런 자의 인터뷰를 여과 없이 송출해 불특정 시청자로 하여금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는 높이고 반공의식은 떨어뜨리는 반대한민국적 방송을 했습니다. 김정은을 찬양, 고무, 선전했는데 공영방송을 이용했습니다. 역시나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대통령과 과거 김일성 주체 사상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까?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줘야 할 방송국도 그런 방송국을 감시해야 하는 방송위도 모두 현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표현의 자유, 제작의 자유를 말하면서도 반자유민주주의 세력인 김정은 괴뢰 집단의 찬양을 용인할 수 있습니까? 자유 없는 북한 세습 독재를 찬양 미화하면서 분리하면 걸핏하면 자유를 방패로 내미는 이 이율배반적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를 느낍니다. 공영방송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해 이제는 국영방송이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KBS를 이미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진작부터 수신료 거부 운동이 일고 있는데도 일말의 반성이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 마치 시청자들은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더 큰 국민 저항을 막기 전에 오늘 밤 김제동을 폐지하기 바랍니다. 거짓 평화쇼에 부역하는 치욕을 보이지 말고 이제라도 공영방송의 명예를 되찾기 바랍니다. 재구시를 못하는 방통위 역시 국민의 세금을 축내지 말고 해체하는 것이 답입니다. 방송의 기능과 역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한 방통위, 정치적 중립은커녕 현 정권의 눈치만 보며 의사봉을 휘두르는 무용지물을 넘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방송계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가짜뉴스를 단속한답시고 1인 미디어 탄압할 국리 대신 시청자들이 등도 흘린 방송계에 만연한 가짜뉴스 단속이나 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방송 언론은 선전, 선동으로 여론을 장악하고 방통위는 면죄부 남발로 방송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이 둘을 다 장악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문재인 좌파 독재의 언론 장악과 방통위의 정권 눈치나 보는 의결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객관적이고 정치 중립적인 방통위가 되지 못할 바에는
즉각 해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9년 1월 23일 대한애국당 대변인 진순정이었습니다.